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매들은 더욱 솔직해지는 진실게임 트루스를 시작합니다. 로리는 누가 가장 예쁘다고 대답할까요?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프랭크는 자신이 이 터무니없는 커플을 구원해야 하는 감상적인 딜레마에 직면하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베스는 조뒤로 숨어버렸고 그레이스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불쌍한 기사는 울타리에 갇힌 채 남겨지는 건가요? 브룩 씨는 여전히 강물을 바라보며 옷깃에 꽂은 들장미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내 생각엔 공주님이 결국 꽃다발을 주고 잠시 후에 문을 열어줬을 것 같은데. 로리가 속으로 웃으며 가정교사에게 도토리를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은 후 셀리가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엉터리 이야기를 만들었네요. 연습하면 꽤나 근사한 이야기도 만들 수 있겠어요. 진실 게임 할 줄 알아요. 그러길 바라죠. 매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프레드가 물었습니다. 다 같이 손을 포개어 쌓고 숫자를 정한 다음 순서대로 손을 빼는 거예요. 정한 숫자에 손을 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게임이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해보자. 새로운 실험을 좋아하는 조가 말했습니다. 케이트 아가씨와 브룩 씨, 매그, 네드는 거절했지만 프레드, 셀리, 조, 로리는 손을 쌓아 올리고 뽑았습니다. 로리가 당첨되었습니다. 로리의 영웅은 누구야? 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폴레옹. 여기 있는 숙녀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 셀리가 물었습니다. 마거릿. 누구를 제일 좋아해? 프레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조지. 무슨 질문들을 저렇게 유치하게 해? 조는 로리의 지극히 사실적인 말투에 모두가 웃자 경멸하는 듯 어깨를 쓱 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진실게임 나쁘지 않아. 프레드가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아주 좋은 게임이지. 조가 낮은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조였습니다. 내 가장 큰 단점은 뭐야? 프레드가 자신이 부족한 미덕을 그녀에게 시험하려는 듯 물었습니다. 급한 성질.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뭐야? 로리가 물었습니다. 부츠끈 한 쌍. 조는 로리의 의도를 짐작하고 비켜가며 대답했습니다. 정답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해. 쟤는 나한테 그걸 줄 수 있으면 좋겠지. 로리. 조는 실망한 로리의 얼굴을 보며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남자에게서 가장 감탄하는 미덕은 뭐야? 셀리가 물었습니다. 용기와 정직함. 이제 내 차례야. 프레드의 손이 마지막으로 뽑히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 친구한테 다 몰아주자. 로리가 조에게 속삭였고 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물었습니다. 너 크로켓 할 때 속림수 썼지? 그래. 아주 조금. 잘했어. 내 이야기는 바다사자에서 따온 거지. 로리가 물었습니다. 대충 그렇지. 영국인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셀리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이 부끄러울 거야. 진정한 영국인이네. 자, 셀리 아가씨. 더는 뽑을 필요 없이 기회를 줄게. 내가 좀 바람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물어봐서 내 기분을 먼저 상하게 할 거야. 조가 프레드에게 평화가 선언되었다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이자 로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녀석, 당연히 아니지. 셀리가 그 반대임을 증명하듯 단언했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야? 프레드가 물었습니다. 거미와 아이스 푸딩 밥을 넣은 푸딩.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야? 조가 물었습니다. 춤추는 것과 프랑스 장갑. 나는 진실게임이 정말 유치한 놀이라고 생각해. 우리 정신을 맑게 할 겸
작가들이라는 건전한 게임을 하자. 조가 제안했습니다. 네드, 프랭크, 그리고 어린 소녀들이 이 게임에 합류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3명의 연장자들은 다로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케이트 아가씨는 다시 스케치북을 꺼냈고 매그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브룩 씨는 책을 들고 잔디에 누워 있었지만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그리시네요. 저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매그가 감탄과 후회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배우지 않으세요? 당신은 그림에 대한 안목과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케이트 아가씨가 호의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다른 능력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군요. 제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레슨을 받고 재능을 증명해 보이니 기꺼이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당신의 가정교사에게도 똑같이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가정교사가 없어요. 아, 잊었네요. 미국 숙녀분들은 우리보다 학교에 더 많이 다니죠.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아주 훌륭한 학교들이라고 하더군요. 사립학교에 다니시겠죠. 저는 전혀 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저는 가정교사예요. 아, 그렇군요. 케이트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세상에 정말 끔찍하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그것을 암시했고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무언가가 매그를 얼굴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매그는 자신이 너무 솔직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브룩 씨는 고개를 들고 재빨리 말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숙녀들은 그들의 조상만큼이나 독립심을 사랑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는 것에 대해 존경받고 있답니다. 오, 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적절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존경받고 가치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도 그렇게 하며 귀족들에게 고용되죠. 신사의 딸들이기 때문에 예의 바르고 재능도 갖추고 있거든요. 케이트 아가씨는 생색내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매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그녀의 일이 더욱 실증날 뿐만 아니라 굴욕적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동일어 노래는 마음에 드셨나요? 아시 아가씨. 브룩 씨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오, 네. 정말 감미로웠어요. 번역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그의 숙였던 얼굴이 말하면서 밝아졌습니다. 동일어를 읽지 못하세요. 케이트 아가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주 잘하지는 못해요. 저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멀리 계셔서 혼자서는 발음 교정해 줄 사람이 없어 진도가 빠르지 않아요. 지금 조금 시도해 보세요. 여기에 실러의 메리 스튜어트가 있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브룩 씨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책을 매그의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시도하기가 두려워요. 매그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옆에 있는 교양 있는 젊은 숙녀 앞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케이트 아가씨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를 완벽하게 정확하지만 전혀 감정 없는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녀가 책을 매그에게 돌려주자 브룩 씨는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그는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시인 줄 알았어요. 일부는 시입니다. 이 구절을 시도해보세요. 브룩 씨가 불쌍한 메리 스튜어트의 탄식 부분으로 책을 펼치자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매그는 새로운 가정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긴 풀잎을 따라 조용히 읽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음악적인 목소리에 부드러운 억양 덕분에 어려운 단어들이 무의식 중에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풀은 안내자 풀잎과 페이지를 따라 내려갔고 곧 매그는 그 슬픈 장면의 아름다움에 빠져 옆에 있는 청자를 잊고 혼잣말하듯이 읽었습니다. 불행한 여왕의 말에 작은 비극적인 느낌을 더하면서 말입니다. 그녀가 그때 브룩 씨의 갈색 눈을 보았다면 즉시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녀의 레슨은 망쳐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주 잘하셨어요. 매그가 멈추자 브룩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수많은 실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케이트 아가씨는 오목 렌즈를 꺼내 눈앞의 작은 전경을 살펴본 후 스케치북을 닫고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억양이 좋고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독자가 될 거예요. 독일에 대해 배우는 것을 추천해요. 교사에게는 아주 귀중한 능력이니까요. 저는 그레이스를 좀 봐야겠어요. 너무 신나서 뛰어놀고 있네요. 미스 케이트는 걸어 나가면서 어깨를 쓱하며 혼잣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젊고 예쁘더라도 가정교사를 보호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요. 이 양키들은 참 별나네요. 로리가 저들 사이에서 완전히 망가질까 봐 걱정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가정교사를 종깔보고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매그는 짜증난 표정으로 멀어져 가는 케이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그곳에서 가정교사들뿐 아니라 가정교사들도 꽤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만 한 곳이 없죠. 마거릿 양. 브룩 씨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쾌활해 보여서 매그는 자신의 고된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 사는 게 다행이네요. 제 일은 좋아하지 않지만 결국은 많은 만족감을 얻고 있으니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로리 같은 학생이 있다면 좋아하실 겁니다. 내년에 로리를 잃게 될 거라 생각하니 매우 아쉽습니다. 브룩 씨는 열심히 잔디밭에 구멍을 뚫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에 가시겠죠. 매그의 입술은 그 질문을 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갈 때가 되었죠. 로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리가 떠나는 즉시 저는 군인이 될 생각입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다행이에요. 매그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젊은 남자가 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남아있는 어머니와 자매들에게는 힘든 일이지만요. 매그는 슬픈 듯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자매도 없고 제가 살든 죽든 신경 써줄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브룩 씨는 자신이 파놓은 구멍에 시든 장미를 무심코 넣고 작은 무덤처럼 덮어버리며 다소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로리와 할아버지는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모두 매우 안타까워할 거예요. 매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기 좋네요. 브룩 씨는 다시 바가지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늙은 말을 탄 네드가 젊은 숙녀들 앞에서 자신의 승마 기술을 뽐내기 위해 쿵쾅거리며 다가왔고 그날 더 이상의 평화로운 시간은 없었습니다. 네드가 이끄는 다른 아이들과 들판을 한 바퀴 달린 후 잠시 쉬고 있을 때 그레이스가 에이미에게 물었습니다. 말 타는 거 좋아하니? 정말 좋아해. 우리 언니 매그는 아빠가 부자였을 때 말을 탔지만 지금은 엘렌트리 말고는 말을 키우지 않아. 에이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엘렌트리가 뭔지 말해줘. 당나귀니. 그레이스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알다시피 조 언니랑 나도 말을 무척 좋아하지만 우리는 낡은 여자용 안장 하나만 있고 말은 없어. 우리 정원에 멋진 낮은 가지가 달린 사과나무가 있는데 조 언니가 거기에 안장을 얹고 위로 솟은 부분에 고삐를 달아 놓았지. 우리는 원할 때마다 엘렌트리 위에서 깡총깡총 탄단다. 정말 재미있다. 그레이스가 웃었습니다. 나는 집에 조랑말이 있어서 프레드랑 케이트 언니랑 거의 매일 공원에서 말을 타. 내 친구들도 같이 가서 로우에는 숙녀분들과 신사분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멋져. 세상에, 정말 근사하다. 나도 언젠가 외국에 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는 로우보다는 로마에 가고 싶어. 에이미는 로우가 무엇인지 전혀 짐작도 못했지만 절대로 묻고 싶지 않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들 바로 뒤에 앉아있던 프랭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남자아이들이 온갖 우스꽝스러운 체조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짜증스러운 몸짓으로 목발을 밀어냈습니다. 흩어진 작가들 카드를 모으고 있던 베스는 고개를 들고 수줍지만 다정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혹시 피곤하신가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말동무 좀 해줘. 혼자 앉아 있으니 지루하네. 집에서 응석 바지였던 것이 분명한 프랭크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프랭크가 아티너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했더라도 수줍음 많은 베스에게는 이보다 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갈 곳도 뒤에 숨을 줘 언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불쌍한 소년이 너무 간절하게 자신을 바라보았기에 베스는 용기를 내어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니? 베스는 카드를 더듬거리며 묶으려다가 반쯤 떨어뜨리면서 물었습니다. 나는 크리켓이나 보트 타기, 사냥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 프랭크는 아직 자신의 힘에 맞는 오락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어떡하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베스는 생각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소년의 불행을 잊고 그가 말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희망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너는 아마 그것에 대해 전부 알 것 같아. 예전엔 했지. 하지만 다시는 사냥할 수 없어. 지긋지긋한 5칸짜리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다쳤거든. 이제 나한테 말이나 사냥개는 없어. 프랭크가 한숨을 쉬자 베스는 자신의 순진한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너희 나라의 사슴이 우리나라의 못생긴 버팔로보다 훨씬 더 예쁘구나. 베스는 도움을 얻기 위해 크레리 대초원 쪽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조가 좋아했던 남자아이들의 책 한 권을 읽어두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팔로 이야기는 프랭크의 기분을 달래주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베스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자신을 잊었고 자신이 보호해달라고 애원했던 끔찍한 남자아이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있는 흔치 않은 광경에 놀라고 기뻐하는 언니들의 시선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것, 그 애를 불쌍히 여기니까 저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조가 크로켓장에서 베스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늘 베스는 작은 속녀라고 했잖아. 매그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프랭크가 이렇게 많이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레이스가 에이미에게 도토리 껍질로 인형 차 세트를 만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 베스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매력적인 소녀거든요. 에이미는 베스의 성공에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혹적인을 의미하고 싶었지만 매력적인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으므로 매력적인 이라는 말이 듣기 좋았고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즉석 서커스, 요와 거위 게임, 그리고 평화로운 크로켓 게임으로 오후는 끝이 났습니다. 해 질녘이 되자 텐트가 걷히고 광주리가 포장되고 위켓이 뽑히고 보트에 짐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일행은 강을 따라 내려가며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드는 감상적인 분위기에 젖어 다음과 같이 애잔한 후렴구가 있는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홀로 홀로 아 슬프도다 홀로. 그리고 다음 가사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모두 젊고 모두 가슴이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차갑게 떨어져 있어야 할까요? 그가 이 가사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맥 빠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매그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노래를 망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레드가 활기찬 합창 소리 틈에 속삭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 뻣뻣한 영국 여자 옆에만 붙어 있더니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군.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내 표정이 너무 우스워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매그는 레드의 비난 중 앞부분은 무시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모펫 파티와 그 후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레드를 피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드는 기분이 상해서 셀리에게 위로를 구하며 다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애한테는 고리치는 구석이 하나도 없지. 그치. 단 한 조각도 없어. 하지만 사랑스러운 애야. 셀리는 친구의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적어도 상처 입은 사슴은 아니군. 네드는 재치 있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아주 젊은 신사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럭저럭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모였던 잔디밭에서 본 가족은 캐나다로 떠날 예정이었으므로 일행은 진심 어린 작별 인사와 함께 헤어졌습니다. 네 자매가 정원을 지나 집으로 걸어갈 때 미스 케이트는 그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생색내는 듯한 어조 없이 말했습니다. 저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녀들은 알고 보면 아주 괜찮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브룩시가 말했습니다. 매그가 겪은 불편함과 브룩시의 진심 어린 지지가 따뜻하게 다가오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